자, 소프트웨어 융합 코딩 2의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이미 11장 포인터를 배운 사람도 있으나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해서 포인터에 대해서 가능한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나중에 포인터를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번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포인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에 이번 장이 합숙할 내용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례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터란 영어로는 pointer이죠. 포인터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데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라 그랬죠.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변수에는 어떤 숫자 값이라든지 혹은 문자 등이 저장이 되지만 포인터에는 항상 주소 값이 저장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기 집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집들의 주소 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변수에는 항상 뭐가 저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숫자 혹은 문자 등이 저장이 됐는데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바로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통 변수 이름으로 그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포인터 혹은 주소 값에 의해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여간에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액세스가 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첫 번째 바이트 주소는 뭐 0, 1, 2, 3 이렇게 쭉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각 주소의 사이즈는 항상 바이트 단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메모리 모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메모리 칩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소는 요 8개의 칩에 한 번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메모리 단위는 바이트 사이즈 단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을 거예요. 코딩 1에서 변수의 크기에 따라서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갖고 캐릭터형 변수는 1바이트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인트형 변수는 4바이트를 사용하고 더블은 몇 바이트? 8바이트를 사용하죠. 그 외에도 숏 혹은 롱 사이즈가 있죠. 다 이런 것들은 다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플롯의 사이즈는 몇 바이트? 4바이트예요. 그런데 이거와 같은 경우는 오류는 발생 안 하는데 워닝이 발생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왜? 12.3은 더블
사이즈 더블 타입 상수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하여간에 예를 들어 갖고 i라는 변수의 크기는 4바이트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c는 캐릭터죠. 캐릭터 사이즈는 1바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loat은 역시 4바이트를 사용하는 변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ampersand이라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 ampersand은 변수에서 변수의 주소를 추출해내는 연산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변수 i의 주소를 얻기 위해서는 변수 앞에 이 ampersand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하면 우리가 변수의 주소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ampersand i는 주소값이 4죠. 반면에 ampersand c는 주소값 8이죠. 다음에 ampersand f는 주소값 11을 추출해낸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예제 프로그램은 변수의 주소값을 콘솔에다가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int i의 주소값은 ampersand i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i의 주소값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역시 c도 마찬가지죠. 변수 c, 변수 f의 주소값 역시 ampersand을 사용해서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옛날 프로그램이에요. 옛날 프로그램에서 현재 C 컴파일러에서는 워닝 메시지를 출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워닝 메시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u 대신에 이 u는 unsigned integer를 나타내죠. 대신에 %p를 사용을 하면 포인터 값을 출력을 할 때는 요즘은 %p를 사용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컴파일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바로 다음과 같은 주소값이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소값은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하면 할수록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당되어지는 변수의 메모리 주소값은 항상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1245024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요. 1245015라는 주소값을 보여주고 있죠. 쭉. 자, 그럼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야지 돼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변수 앞에 이 변수는 포인터라는 것을 가리키는 일종의 스타 오퍼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오퍼레이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언을 할 때 스타 p를 사용을 하면 이 p라는 변수는 뭐예요? 바로 포인터 변수라는 것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터 변수는 뭘 가르치냐면 정수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이 p는 정수의 시작 주소값을
가리키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보면 4바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절대 주소 사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절대 주소란 이 예제에서도 보듯이 포인터 변수에 어떤 주소값을 사용을 했는데 상수 주소값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특정 주소값을 할당해 주는 거죠.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운영체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은 자동으로 할당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다가는 예를 들어 갖고 운영 시스템에는 뭐 같은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는 메모리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보통 운영체제 같은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절대 주소를 사용을 해서 포인터 변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혹은 라즈베리 파이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이죠. 임베디드 시스템은 말 그대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뭐 로봇을 작동시킬 때 혹은 뭐 드론을 작동시킬 때 사용하는 일종의 작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로봇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어디에 어떤 값을 저장했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따라서 임베디드 시스템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와 일반 변수의 연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갖고 인트형 포인터 변수 p가 선언이 됐을 때 이 p에 그러니까는 대입을 할 수 있는 일반 변수의 주소값은 항상 뭐가 돼야지 돼요? 정수형 변수여야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여기에 예를 들어 갖고 i의 주소값을 p에 대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캐릭터 C에 A라고 이런 식의 선언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P에다가 주소 연산자 C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사용할 수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지금 이 i의 주소값이 이 그림에서는 4를 보여주고 있죠. 주소값이에요. 따라서 P에는 i의 주소값 4가 저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양한 포인터 변수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문자를 가리키는 포인터 PC는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주소값은 문자형 변수의 주소값만을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실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FP는 뭐만? 실수형 변수의 주소값만을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더블형도 마찬가지죠. 자, 이 프로그래밍 C 프로그램 예제는 이전에 설명한 그 일반 변수와 포인터 변수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그 예제를 보여주고 있죠. 자, 우선 두 개의 일반 변수, 하나는 정수형 변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블형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의 주소값을 포인팅할 수 있는 int형 포인터 변수와 그 다음에 더블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고 초기 앞값을 null로 했다는 거예요. null이라는 것은 보통 값이 0을 나타내고요. 일종의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문장은 그 i의 주소값과 f의 주소값을 각각 pi와 pf에 대입을 했고요.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pi의 값과 i의 주소값, 그 다음에 pf의 값과 f의 주소값을 출력을 했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두 개의 값은 동일한 값을 출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간접 참조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간접 참조 연산자는 우선 연산자 스타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가져오는 연산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예제를 잘 보세요. 이 부분은 선언 부분이에요. 변수의 선언 부분이에요. 하나는 일반 변수,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포인터 변수의 선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스타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가 나오고 P가 나오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스타는 간접 참조 연산자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P는 포인터 변수라는 것을 지정하는 일종의 그냥 스타 문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면에 여기서 사용하는 두 번째 사용하는 이 P는 프로그램 내에서 그냥 사용을 한 거예요. 선언 부분에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실행 부분이에요. 이거는. 따라서 여기서 사용한 이 스타는 뭐가 되냐면 간접 참조 연산자가 된다는 거.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은 i의 주소값을 포인터 변수 p에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intf를 사용해서 출력을 했는데 뭘 출력을 했냐면 바로 이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키는 주소에 있는 저장된 데이터 값을 출력한 거예요. 자, 그림에서도 보듯이 자, 이 변수 i에는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소값은 4예요. 따라서 포인터 변수에는 4라는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스타를 붙이면 이게 간접 참조 연산자가 돼갖고 바로 이 포인터 주소값 4가 가리키는 곳에 저장된 변수값을 반환을 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뭐 간접 참조 연산자의 해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간접 참조 연산자는 지정된 위치에서 포인터 타입에 따라 값을 읽어드린다 라고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int stop equal 8이라는 건 뭐냐면 포인터 변수 p에 8이라는 주소값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절대 주소죠. 따라서 윈도우에서는 작동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아마 컴파일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워닝 메시지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주소 8에 접근을 하려고, 그러니까 간접 참조 연산자를 사용을 했을 때 stp를 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윈도우에서는 어떤 절대 주소를 사용한 그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변경하거나 혹은 가져오거나 그랬을 때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사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ampersand 연산자와 그 다음에 star 연산자예요. 이 두 개의 연산자는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ampersand 연산자는 변수의 주소를 반환하고요. star 연산자는 포인터가, 그러니까 그 주소값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내용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변수 i에 어떤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된다고 했을 때 ampersand i를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변수 값에 뭐예요? 주소 값을 반환하고요. 반면에 포인터 변수 앞에, 그러니까 ampersand은 일반 변수 앞에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더블 포인터 같은 거를 사용할 때는 포인터 변수 앞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 스타는 역시 어떤 포인터 변수 앞에 이 스타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간접 참조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포인터 주소 값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포인터 예제를 C 프로그램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 변수 i에는 30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는 널로 초기화를 했죠. p에 i의 주소 값을 대입을 했고, 그 다음에 i의 변수 값을 출력을 했고, 변수의 주소 값을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역시 p의 포인터 값을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포인터를 통한 간접 참조 값을 출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아야지 되겠죠? 여기에
거꾸로 돼 있죠. 실질적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게 되면 요거와 요거는 꼭 프로그램상에서는 거꾸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포인터 값이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포인터를 통한 간접 참조 값이 출력이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x 값과 y 값을 x에는 10을 저장을 하고 y에는 20을 저장을 했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를 선언을 했어요. 첫 번째 포인터 변수 p에 x의 주소값을 대입을 했죠. 그리고 x의 주소값과 그 다음에 x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한 거예요. 포인터 변수와 포인터 변수의 간접 참조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의 주소값을 역시 p에다가 다시 대입을 했죠. 그리고 또다시 y의 주소값이에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y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x의 주소값과 x에 저장되어 있는 값, y의 주소값과 y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예제는 자, 여기에 우선 i의 주소값을 포인터 변수 p에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i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참조 연산자를 사용해서 p가 가리키는 그 주소값에 저장된 곳에다가 20을 저장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와 똑같냐면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i에다가 20을 저장한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i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바로 다음과 같이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중간 점검 문제는 제가 뭐 다는 풀어드리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연습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쉬운 것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풀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우선 첫 번째 문제, 메모리는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주소가 매겨지는가? 당연히 이거는 바이트 사이즈 단위라 그랬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요. 포인터도 변수인가 그랬을 때 당연히 포인터도 여러분들이 선언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터도 변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변수의 주소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연산자는 당연히 뭐예요? 앰퍼센이 되겠죠? 앰퍼센 문자가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둘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은 포인터 사용 시 주의점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선 초기화가 안 된 포인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초기화가 안 된 포인터 값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몰라요. 따라서 운영체제
그 시스템 프로그램 안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초기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특히 이 포인터 P는 초기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간접 참조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100이라는 값을 저장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와 유사하냐면 절대 주소 값을 사용한 포인터 변수의 간접 참조 연산자를 사용한 것과 거의 동일해요. 따라서 혹은 뭐 이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행 오류가 꼭 발생한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포인터 사용 시 주의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포인터가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널로 초기화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P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을 때 널 값으로 초기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절대값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전 예제에서 뭐가 워닝 메시지가 출력이 된다는 거 그랬죠? 너를 초기화했을 때는 그 워닝 메시지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널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 변수의 간접 참조 연산자를 사용해서 뭐 어떤 값을 저장한다 그랬을 때 역시 하드웨어로 감지할 수가 있고요. 이거 뭐냐면 에러 메시지를 낸다는 거죠.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전과 절대 주소 값을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스타 P에다가 뭐 100이란 값을 저장한다고 했을 때 0의 주소값에다 뭘 저장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역시 실행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다음은 포인터 사용 시 주의점 세 번째인데요. 포인터 타입과 변수 타입은 일치해야지 된다는 거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정수형 변수 i가 성능이 되어 있고요. 더블형 포인터 변수 pd가 성능이 되어 있죠. 이 더블형 포인터 변수에 지금 i의 주소값, 정수형 변수 i의 주소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의 타입과 일반 변수의 타입은 항상 일치해야지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중간 점검은 바로 전에 제가 설명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포인터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포인터 연산이라는 것은 포인터 변수에서 수행되는 일종의 연산을 얘기하고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연산자를 이미 설명을 드렸죠. ampersand하고 star. ampersand은 그 일종의 그 일반 변수나 혹은 포인터 변수에 저장되어지는 그 메모리 주소 값을 얻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star는 그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저장 장소에 저장된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연산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또 가능한 연산에는 증가 연산, 감소 연산, 덧셈, 뺄셈 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소값에다가 주소값을 증가를 할 수가 있고, 감소를 할 수가 있고, 더하기를 할 수가 있고, 뺄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증가 연산의 경우 증가된 값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의 크기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갖고 포인터 변수도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데이터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 문자, 쇼트, 인트, 플롯, 더블은 전부 다 크기가 다 틀리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더블을 저장할 수 있는 그 포인터 변수, 그러니까 더블 값을 저장하는 그 메모리를 가리키는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플러스라는 이 증가 연산자를 사용을 했거나 혹은 더하기 1이라는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면 1을 더하지만 실질적으로 플러스 연산이나 더하기 2를 한 경우 증가되는 값은 8의 값이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 우선 명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 갖고 더블 값이 메모리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갖고 그 주소 값이 1이 증가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갖고 100이라는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더블을 저장하는 그 주소값이 100이라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또 더블 값이 저장이 되었다고 간주를 했을 경우 1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100 주소값이 108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메모리는 8바이트가, 그러니까 8바이트가 더블을 저장하기 위해서 8바이트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저장될 주소값은 108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지 되는 개념인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갖고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예제는 자, 캐릭터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그 다음에 인트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 그 다음에 더블을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 3개가 성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주소값이에요. 물론 이미 이 예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값을 다 사용할 수는 있어요. 에러 없이 만일 여러분들이 앞에 강제 변환 이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워닝 없이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소값도 출력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소값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플러스를 사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캐릭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크기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1이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int는 4개의 바이트를 사용해요. 따라서 그 다음에 저장할 int의 주소값은 4가 된다는 거죠. 더블 같은 경우는 다음에 저장하는 주소값이 어떻게 돼요? 8바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 더블을 저장하는 주소값은 18이 되어야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PC의 값에다 플러스 2를 했을 경우 역시 마찬가지죠. 증가는 플러스 2를 한 거고 플러스 2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1이 증가했고 여기서 2가 증가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3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 4에다가 4바이트를 2번 더하니까는 8이 추가적으로 더하니까는 최종적으로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PD 플러스 2는 최종적으로 8을 2번 더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16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1024가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포인터의 증감 연산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PC는 캐릭터형 포인트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사이즈는 1이에요. 따라서 메모리를 한 바이트만 사용을 하고 플러스 1을 하게 그 다음 주소값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을 하면 7이 되겠죠. 반면에 PI는 int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4바이트를 사용해요. 따라서 플러스 1을 하면은 8에다가 4를 더했고 12가 되고요. 반면에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8에서 마이너스 4를 해갖고 4라는 주소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더블형 포인터는 8이 증가하고 8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2를 더하면은 4가 자동으로 더해지는 건 컴파일러가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예제는 역시 포인터에서 연산을 수행할 때 벌어지는 그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간접 참조 연산자와 증감 연산자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연산이 수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간접 참조 연산자와 증감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연산자는 바로 어디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수행이 된다는 거. 따라서 우선 이 경우 간접 참조 연산자가 먼저 수행이 돼요. 따라서 스탑 P, 그러니까 P가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온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포인터 P의 값을 증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가로를 사용하게 되면 자, 이거는 뭐냐면 우선 P가 가리키는 위치에 변수값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 변수 값을 1을 증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v equal p 스타 p 플러스는 여기에 의미가 이제 다시 설명이 쭉 돼 있죠.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증감연산자를 이렇게 앞에 사용했을 경우는 증감연산자가 먼저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시 우선순위는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있을 경우는 그러니까 left에서 right로 연산자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right에서 left 쪽으로 연산자를 수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연산자를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따라서 먼저 P의 주소값을 포인터 값을 1을 증가시킨 후에 그 P가 가리키는 값을 가져와서 V에 대입을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역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산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P가 가리키는 값을 우선 가져온 후에 그 값을 증가하고 그리고 V에 대입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랑은 조금 틀리는 이유가 증감연산자를 앞에 사용하실 것 같아요. 포인터 변수의 앞에 사용했을 경우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 예제의 예제를 프로그램 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간접 참조 연산자와 증감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i하고 pi 값을 출력을 했어요. i 값은 당연히 10이 되겠고요. 다음에 pi 값은 0012ff6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pi의 그러니까 가로 열고 스타 pi 값을 증가를 하게 되면 이 pi가 가리키는 그 메모리에 저장된 그 변수의 값을 갖다가 증가를 시킨다 그랬죠. 따라서 11이 된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포인터 값은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가로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요. 단순히 우선 pi 값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하게 포인터 값을 이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int를 포인팅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4가 증가시켜 이거는 세 번째는 그냥 출력한 거죠. 똑같은 값을. 따라서 역시 11을 출력하고 4가 증가된 주소값을 출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은 포인터의 형 변환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반 변수도 역시 형 변환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갖고 더블 포인터에 있는 그 어떤 데이터 값을 int에다가 대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형 변환을 해서 대입 연산을 사용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죠. 포인터도 역시 형 변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 C 언어에서 꼭 필요한 경우 명시적으로 포인터 타입을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더블 포인터 타입을
강제형 변환을 통해서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다음 예제는 이건 좀 상당히 좀 특이한 예제인데요. int라는 데이터에다가 일종의 헥사데시말 넘버죠.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OA, OB, OC, OD라는 헥사데시말 넘버를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 PC를 선언을 했는데 그 PC가 가리키는 거는 문자예요. 8빗. 그러니까 1바이트 문자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뭘 했냐면 데이터는 뭐예요? 정수예요. 그런데 강제형 변환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캐릭터를 포인팅 해주는 포인터 변수 PC에다가 대입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루프를 사용해서 첫 번째 바이트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값이 저장해 있는지를 지금 루프를 사용해서 출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 PC라는 정수를 저장하는 메모리에 첫 번째 바이트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OD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OC라는 데이터 값이 저장이 된 걸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OB, 네 번째는 OA라는 데이터 값이 저장이 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Little Endian 혹은 Big Endian이라는 일종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Little Endian 시스템, Big Endian 시스템으로 나눠지는데요.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IBM Comparable PC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인텔 계열의 CPU는 메모리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Little Endian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는 메모리 주소가 낮은 쪽에, 그러니까는 이 낮은 데이터 값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낮은 데이터 값이죠. 낮은 데이터 값을 저장을 하고요. 반면에 빅 엔디언 시스템은 낮은 메모리 주소에 맨 위에 요 OA 큰 데이터 값을 저장할 때 큰 그러니까 most significant bit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윗부분의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빅 엔디언 시스템이라고 해요. 빅 엔디언. 그러니까 빅 엔디언 시스템은 주로 리스크 계열의 CPU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 빅 엔디언 시스템을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인텔 계열의 칩에서는 이 Little Endian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굳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으나 프로그램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소개를 드리겠어요. 자, 중간 점검 역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의 인수를 전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값에 의한 호출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참조에 의한 호출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값에 의한 호출을 call by value라 그러고요. 참조에 의한 호출은 call by reference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차이점은 뭐 거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둘 다 함수로 복사본이 전달이 되는데요. 이거는 위에는 일종의 메모리에 저장된 값의 복사본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참조에 의한 호출은 뭐냐면 주소값의 복사본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C에서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흉내 낼 수 있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다음은 이 수압 함수라는 그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압이라는 건 뭐냐면 위치를 변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 프로그램은 뭘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그 A에는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B에는 2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수압이라는 함수는 뭘 하냐면 A에 있는 값을 B에 저장을 하고 B에 있는 값을 A에 저장하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A의 값과 B의 값을 수압함수의 인수로 사용해서 수압함수의 매개 변수예요. 요거는 매개 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매개 변수에 전달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call by value예요. 따라서 A에 저장된 값과 B에 저장된 값을 매개 변수 X에 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는 100이 복사가 되고 Y에는 200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게 되면 X에는 100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Y는 200이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압은 대치를 한다 그랬죠? A의 값을 B에 저장하고 B의 값을 A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 코드가 바로 수압 코드예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X에는 200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에는 100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갖고 A의 값과 B의 값을 출력하게 되면 A에는 still 100이 저장이 되어 있고 B에는 200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값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call by value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매개 변수에 A에 저장된 값이 복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뭘로 취급이 되냐면 로컬, 그러니까 지역 변수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 수압이라는 함수가 종료가 되면 이 지역 변수는 어떻게 되냐면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이 수압이라는 함수 안에서는 우리가 변경이 된 거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만 이 코드에 의해서 이 수압이라는 함수가 종료가 되면 A 변수와 B 변수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A 값과 B의 값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값에 의한 호출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값에 의한 호출은 값만 복사한다 그랬죠? 자, 따라서 수압에서 변경된 어떤 것도 인수로 사용한 A와 B 변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은 수압 함수인데 이번에는 데이터를 인수를 참조에 의한 호출에 의해서 수압 함수를 만들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까와는 다르게 인수로서 뭘 사용을 했냐면 A의 주소값을 사용을 했어요. 두 번째는 B의 주소값을 사용을 했죠. 따라서 매개 변수는 포인터 변수를 사용을 해주셔야지 돼요. 왜? A의 주소값을 대입받아서 복사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px에 A의 주소값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사용을 해야지 돼요. 마찬가지예요. B의 주소값을 py에다가 저장하기 위해서 역시 매개 변수를 포인터 주소값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이 수압 코드를 보시면 뭐냐면 참조 연산자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px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선 tmp에다가 저장하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px가 가리키는 주소값에 저장된 데이터는 바로 a에 저장된 데이터를 얘기를 해요. a 100을 tmp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px에다가는 py가 포인팅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디에다가 px가 가리키는 곳에 저장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는 b에 저장된 200이라는 값을 어디에다가 a에다가 저장하라는 것이 바로 이 코드가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에 저장된 값을 가져와서 어디에다가 b에 저장된 곳에다가 b의 주소 b를 가리키는 곳에다가 저장하라는 거죠. 따라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a에는 200이 저장이 되고 b에는 100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참조의 호출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수압에서 이 함수에서 수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소값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A와 B에서 수압이 발생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때 scan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죠. scanf라는 함수는 여기에 보면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의 주소를 받는다 그랬는데요. scanf에 보면은 우리가 그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 x라는 것을 지금 사용을 했는데 이 앞에 앰플센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x의 주소값을 사용을 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미 뭘로 x를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d를 사용했기 때문에 x는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가 된다는 것. 따라서 이 x에다가 정수값을 가져오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캔F에서 우선 %d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 바로 앰플센을 사용해서 x의 주소값을 전달을 했다는 거. 따라서 바로 이 스캔F 안에서 스캔F라는 함수를 보면은 여 안에서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데이터 값을 바로 예를 들어 10이라는 값을 사용자가 입력을 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어디에 x라는 변수에 10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x의 주소값을 전달했다는 거. 그러니까 call by reference를 사용을 했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예제는 보통 우리가 함수에서 하나의 결과값을 반환할 때는 이 return 값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쉽게 하나의 결과값을 반환을 해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2개 이상의 결과를 반환받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역시 이 인자로서 이렇게 주소값을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변수의 주소값을 사용하면 우리가 그 함수에서 계산되어진 결과값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예제는 뭘 보여주냐면 getLine parameter라는 함수 이름을 사용을 했고요. 첫 번째 2개의 인수는 뭐냐면 점의 xy 좌표 값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개의 인수는 역시 x2의 xy 좌표 값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점의 좌표 값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s의 주소값과 y의 주소값을 인수로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 2개의 좌표값이 나타낸 이 2개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그러니까 y절편이죠. y절편, 슬롭과 y 인터셉션 포인트죠. y절편을 계산으로 얻어내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선 x1과 x2의 좌표가 왔을 때는 기울기는 당연히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했을 경우 에러를 출력하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슬롭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역시 y 인터셉션 포인트, y 절편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2개의 값을 s와 y에 계산되어진 값이 저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기울기와 절편을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미 배열은 배웠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 배열과 포인터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 배열의 이름은 바로 포인터라고 그랬어요. 포인터는 배열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지금 여기에 보면 A라는 배열의 이름이 나타나고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요 대괄호 안에 0을 사용하면 첫 번째 요소가 되어 1을 사용하면 두 번째 요소. 반면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열의 이름은 바로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는다 그랬어요. 이미 다 배우셨겠지만,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가 P를 갖다가 이미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A라고 이런 식으로 배열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요 배열의 시작 주소 값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배열의 시작 주소라고 그랬어요. 앰플센을 사용하고 제로 첫 번째 시작 주소 값과 똑같다 그랬어요. 요 두 개는 같은 문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우선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초기화를 했죠. 5개의 정수를 저장하는 배열이에요. 따라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배열 A의 시작이죠. 시작 주소 값이에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거와 동일한 결과값을 갖는다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출력을 해보면 이 첫 번째 주소 값은 뭐예요? 이거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의 주소 값은 바로 뭐예요? 4를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하다 그랬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주소 값은 역시 4를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해요. 자, 다음 예제는 배열 이름과 배열 이름이 포인터 변수와 비슷하게, 물론 포인터 변수는 아니에요. 포인터 변수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배열이 지금 초기화되어 있죠. 5개의 정수값을 저장하는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주소값을 출력을 했어요. 첫 번째, 항상 배열의 이름은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뭘 보여주냐면 포인터 연산과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죠. A에다가 1을 더하면 이거는 주소값에다가 A의 시작 주소값에다 1을 더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의 주소값을 가지냐면 A의 시작 요소 바로 두 번째 요소가 되겠죠. 두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겠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8에다가 4를 더한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역시 참조 연산자와 간접 참조 연산자와 이렇게 참조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스타 A는 A의 시작 주소의
저장된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따라서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요소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tar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2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데 포인터와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star a 플러스는 안 돼요. 왜? a에 저장된 주소값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배열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항상 상수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증감연산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포인터와 역시 배열의 그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죠. 포인터는 역시 배열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인덱스 표기법을 포인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다음 예제 C 프로그램은 포인터를 배열처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배열의 초기화를 했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에 배열 A의 시작 주소 값을 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열과 포인터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포인터를 통해서 배열의 원소를 변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10, 20, 30이 출력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 원소를 포인터를 사용해서 변경을 했을 경우 역시 변경되는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예제는 배열을 4개의 변수로 사용했을 경우 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매개 변수와 배열 매개 변수를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경우 매개 변수 x에는 일반 매개 변수예요. 일반 매개 변수 x는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열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할 경우 B의 기억 장소가 할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B의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배열 전체를 복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갖고 뭐 배열의 크기가 뭐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10,000개의 정수를 사용하는 배열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배열을 이렇게 인수와 매개변수를 사용했을 경우 만일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면은 10,000개의 배열을 모두 복사를 할 수 있는 기억 장소가 할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를 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배열을 매개변수로 사용했을 경우 배열의 매개변수는 뭘로 취급을 하냐면 역시 포인터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가 A는 뭘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이 배열의 시작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시작 주소값이 어디에?
여기에 카피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B는 뭐와 유사해요? 포인터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A의 시작 주소값만 B의 카피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전체 배열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우리가 B 스타에다 4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 요소가 1에서 4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로, 세 번째는 6으로 변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그 이전 예제를 C 프로그램으로 짰을 때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출력을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열의 매개 변수를 사용을 했을 경우, 배열을 매개 변수로 사용을 했을 경우, 배열의 이름은 여기서 배열의 그러니까는 선언처럼 사용을 했는데, 이게 매개 변수로 사용했을 경우 이거는 근본적으로 포인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요거와 요거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전 예제처럼 간접 참조 연산자를 사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포인터로 선언을 했지만 역시 배열에서 사용하는 접근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포인터를 사용한 방법의 장점이라고 그러고요. 포인터가 인덱스 표기법보다 빠르다 그랬죠. 왜냐하면 인덱스 주소를 변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포인터를 사용하는 게 보다 더 빠르게 계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요즘 C 컴파일러에서는 둘 다 거의 유사한 결과 코드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어를 이 경우에 거의 동일한 기계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어떤 컴파일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요즘은 조금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예제는 포인터를 반환할 때 주의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함수가 종료되더라도 남아있는 변수의 주소를 반환해야 한다. 지역 변수의 주소를 반환하면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거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어떤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지역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을 경우, 그리고 리턴을 그 지역 변수의 주소값을 리턴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 변수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 주소값이 반환된 주소값이 가리키는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산되어지는 결과값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 없어질지 모르죠. 따라서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발생을 시키죠. 당연히 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코딩을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중간 점검 역시 이거는 좀 용어 자체가 조금 그런데 변수의 복사본, 변수의 복사본, 그러니까 변수에 저장된 값의 복사본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call by value라고 그러고요. 변수의 원본이 전달되는 것을
뭐 call by reference 여기서 변수의 원본이라기보다는 그 변수의 주소 값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call by referenc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열의 함수의 매개 변수를 지정하는 경우 배열의 복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예제는 뭐냐면 영상 처리라 그래갖고 디지털 이미지는 숫자의 배열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보통 0에서 255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이죠. 그러니까 0은 검정색을 나타내고요. 255는 흰색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그 중간 값들, 보통 회색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회색들의 나머지 그 254개의 그 회색 값이 있고요. 보통 숫자가 크면 클수록 밝은 회색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두운 회색빛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미지 내의 모든 픽셀 값을 10씩 증가를 시키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지는 좀 밝아지겠죠? 따라서 이 그림은 원래 이미지 데이터를 원래 이미지 데이터의 10 픽셀 값을 10을 증가를 시키면 이렇게 10씩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 예제는 간단하게 그 이미지 데이터를 출력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미지 데이터는 2차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여기 전달하는 지금 그 이미지 데이터는 2차 배열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사이즈를 사용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대괄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코드는 10을 더해주는 모든 이미지 데이터에 10을 더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for loop을 두 개를 사용을 했죠. 2차 배열을 사용했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처리 프로그램의 메인 파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미지 데이터는 2차 배열을 사용을 했죠. 가로로 5, 세로로 5의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도 있듯이 2차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프린트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브라이튼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약간 밝게 하는 코드를 호출해서 이미지 데이터에 10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더한 값을 출력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죠. 자, 도전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코딩을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죠. 자, 중간 점검 없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갖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예정이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하는 그
이유 혹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포인터를 사용해서 뭘 만들 수가 있냐면 연결 리스트나 이진3 같은 향상된 자료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굳이 여러분들 지금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탁구 학생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배울지 안 배울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참조에 의한 호출 역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호출을 할 경우 참조를 사용을 하면 함수 외부의 변수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제 2개 이상의 어떤 리턴 값을 가져올 때 여러분들이 참조에 의한 호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예제로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역시 지금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 미니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그 프로젝트 이름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get sensor data,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센서를 사용해서 주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어떤 뭐 결정을 한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AI도 적용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냥 함수 호출하고 그 다음에 3개의 더블형 데이터를 받아서 그냥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프로그램은 지금 여기서 보면 get sensor data를 여기서 보면 0부터 99까지의 난수를 발생해서 크기가 3인 배열피에 저장을 해서 출력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따라서 우선 그 더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배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get sensor 데이터를 호출을 해서 우선 인수로 그 배열의 시작 주소 값을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난수를 발생해서, 그러니까 난수를 발생해서 0부터 99 사이의 일종의 랜덤 넘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랜덤 넘버를 발생시켜 갖고 그 발생된 랜덤 넘버를 그 배열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배열을 여기서 출력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get sensor 데이터의 코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자, 여기서 보면 우선 랜드라는 함수가 있죠. 랜드는 뭐냐면 0부터 굉장히 큰 어떤 숫자 값을 발생을 시키는데요. 랜덤 넘버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0부터 99까지 숫자를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듈러 오퍼레이션이죠. 보통 나머지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100을 사용하면 0에서 99 사이에 일종의 나머지 값을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렌드라는 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생성된 랜덤 넘버에서 나머지 연산을 사용해서 우리가 P0, P1, P2 그러니까 배열 센서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질문과 응답이라는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 어떤 분들은 포인터를 안 배우신 분들도 있고 이미 배우신 분들도 있다고 해서 안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빨리 만드느라고 지금 미숙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프로그램 공부를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수업에 계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전공으로 배우시는 분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전공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배우실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이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어느 정도 앞으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배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포인터 부분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보다 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포인터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포인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이제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아예 포인터 부분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데서 그러니까 로봇을 제어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랬을 때는 거의 다가 이 프로그램 포인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따라서 포인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그만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역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듣고 약간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 그랬을 경우 혹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4시에 가능하면 질문도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장 12장이죠. 12장 파워포인트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실습도 가능하면 하려고 그러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걸 다 할 수가 있을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인터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셔갖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다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할 것을 기대하며 이 동영상 수업을 그럼 마치겠습니다.